예, 차이나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잠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이제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됐는데요. 네. 사실 그 전에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 드라마 틀고 이렇게 한한령이 마치 좀 해제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몇몇 신문들이 대중관계를 조금 우려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단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또 그만큼 한국이 대단한 나라니까요. 새로운 대통령 당선된 것에 대해서 여러 이제 많은데 특히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지금 한중 관계가 좀 냉랭하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여러 가지 분위기, 매체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우려와 걱정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매체에서는 일단 향후에 이제 새로운 윤석열 이제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했을 때 이제 한중 관계가 앞으로 이제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조로 좀 쓴 것들이 좀 많고요. 어떤 이제 매체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한테 한국 비즈니스한 기업들 조심해야 할 듯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것도 있고. 뭐 황구15 이제 관보하고 조금은 뭐 일반 매체하고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는데 관보 특히 이제 황구15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한쪽도 이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홍콩 그 서스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중 관계가 아마 또 재설정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논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중국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이제 조금 소통을 해 보면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이제 전진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한중 관계가 오랫동안 되어 있고 올해가 또 3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동맹 주도에 적극 참여하겠지만 한중 관계는 끊임없이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표현은 좀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잘 갈 것이다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공약이 실제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얼마나 수행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공약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네. 사드 추가 배치나 이제 쿼드 협의체에 뭐 참여 이런 논의를 했던 것이 아마 대중관계가 껄끄러울 것이 아니냐는 좀 예측을 하는 그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약 속에서 이미 밝혔기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 네. 우리가 그 전에 뭐 후보들 뭐 토론할 때 연정할 때도 봤다시피 그다음에 뭐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뭐 쿼드라든지 뭐 오커스 이런 부분에서의 미국 주도의 이제 반중국 견제 노선에 이제 한국이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때문에 지금 벌써 좀 사드 재배치 관련해서 뭐 면세점, 화장품 이런 뭐 소비 관련 기업들 벌써 긴장 국면에 좀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예,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지금 당장을 일단 뭐 공약이지만 뭐 추가 배치 가능성은 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서적인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또 표를 또 의식한 그때와 또 방향성은 좀 다를 수 있다. 왜냐 그러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죠. 뭐 1조 한 5천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있고 어디 배치할 것이냐.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다시피 뭐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데 이게 어디냐. 그랬을 경우 이제 지역 뭐 주민들 반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사드 배치와 함께 이제 우리가 2017년도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3불 정책이죠. 이제 사드 배치 안 한다. 플러스 또 하나가 뭐냐 MD 체제 들어가지 않는다. 미사일 방어 체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한미일 군사 동맹 불참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결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또 이슈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문제는 저는 이제 관심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이제 우리가 IPEF라고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최근에 전략서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 이제 미중 간의 신냉전이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것을 지금 뭐 아시아판 나토다 이렇게 하고 계속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통화까지 했는데요. 지금 뭐 내년에 올 5월이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들렀다가 일본 이제 쿼드 때문에 정상에 들렀다가 한국 올 방문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 뭐 1년간 공석이었다는 지금 뭐 중한 미국 대사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점차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 우리가 경제방송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경제 동맹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분야로 이제 신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지형들이 매우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소통하고 고민하고 또 제가 그런 변화를 좀 말씀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국방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사실은 이 사드 이후에 전반적인 수출이나 교역 이런 데는 큰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롯데그룹 같은 경우 상당한 타격이 있었고 한알령으로 관련된 업체들은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향후 영향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한한령 해제 분위기 간단히 그 전에도 방송을 많이 하셨겠지만 네. 지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러게요. 지금 보고 있죠. 지금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드라마도 지금 우리가 중국판 유튜브 비리비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우리가 당선되기 전에 지금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위기가 왜 생겼냐는 배경을 좀 봤을 때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대선 그때는 국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좀 쏠림 현상을 지금 막고 또 중국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간에 있는 연결고리가 가장 약한 게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선 차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올림픽 이후에 좀 급도로 좀 악화되고 있는 이 혐중, 그다음에 혐한,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또 혐한 정서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가 봤을 때도 지금 중국 내인 중국인들 사이에 이런 정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좀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올해가 이제 정말 한중수교 30주년 예. 문화 교류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이제 풀어주고 있는 상태였다. 아니 느닷없이 밥 잘 사주는 누님을 튼다 그랬는데 다 포석이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포석을 예.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전반적인 공약이라든가 또 혹은 기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냥 제한적 협력을 하겠다. 중국과의 제한적 협력을 하겠다. 참 이 말이 참 미묘하거든요. 제한적 협력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 대중 정책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경제 협력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좀 필요할 때는 하고, 근데 의존도는 줄인다. 이게 이제 기본이. 윤석열 당선인의 그 캠프에서의 그 워딩이에요? 제한적 협력이라는 게? 이런 전반적인 이 워딩 부분들은 네. 그쪽에 이제 캠프에서의 워딩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문 매체라든지 이런 전반 이 기조 공약이 있던 것을 분석하기를. 대중 정책을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협력은 하되 제한적. 네.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의존도는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중국과 이 전략 물자 수급 부분에서는 또 같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 협력은 강화하되 이제 중국 견제에 이제 미국과의 동맹 정서는 구축에 참여한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하고 줄이는 부분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도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지금 관계, 저는 이제 전략 패권 넘은 신냉전에 가까이 가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IPEF라는 것들이 새로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동맹국들을 넣을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아마 미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중 관계, 저는 이제 한중 관계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제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한복 이슈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부분은 한국과 중국 간의 소통이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놓치고 있는 게 많다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 측면, 외교안보 측면이라면 일단은 딱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이제 명분 있게 접근해야 되죠. 그게 코드든 오커스든 간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딱 지정돼 있다라면 우리가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중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름을 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이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구동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체제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레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한중 관계를 뭐 그냥 무조건 다르다고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무역 뭐 우리 전체 비중이 뭐 한 30% 홍콩 포함해서 넘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북한 이슈라든지 뭐 한반도 전체의 문제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포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동존이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은 인정을 하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하자라는 거죠. 나와 안 맞기 때문에 아예 끊자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차피 태생이 다르니까 체제가 다르다 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윤인을 해왔고 우리가 지금 뭐 주로 이제 경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 부분에서 한국과 네. 중국은 커플링 동조가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국 경제는 사자성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20대 대통령 대선 결과에 따른 대중관계 오늘 먼저 교수님과 분석했고요.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3월 초에 이제 중국의 두 개 주요 정치회 양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가 사실 좀 많이 묻혔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대선 때문에 묻혔는데요. 이게 뭐 시작 날짜는 알아도 끝나는 날짜를 모르는데 전인대는 이제 오늘 폐막이군요, 보니까. 정협은 어제 폐막했고요. 했고, 네. 그다음에 전인대가 오늘 네, 오전 그러니까요. 아마 이 시간에 지금 이제 끝나고 아마 지금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네. 우리가 양해할 때는 첫 번째가 이제 총리가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을 몇 프로 얘기할 것이냐. 그렇죠. 예. 그게 첫 번째인데 또 하나가 뭐냐 폐막할 때 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인대 결과 설명하고 그다음에 특히 또 이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또 날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뭐 한중 관계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중국의 스탠스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말 대본 없이 리커창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가 보는 또 핵심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한번 좋습니다. 끝났으니까 한번 네.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지금 이 시간에 폐막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또 좀 화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양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좀 많이 묻혔죠. 근데 양회가 매우 중요한 올해 한 해 중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겠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전반적인 전망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올해 목표치 뭐 5.5% 내외 얘기를 했죠. 근데 뭐 내외지만 저는 6% 이상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로 보여집니다. 6% 성방어를 할 목표를 세운 거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양해 때 한 6% 이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일단 뭐 8.1% 경제 성장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재정 정책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양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제 부양책이 이제 결국은 인프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신형 인프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이제 그 재정책 부분에서 이제 정부 그러니까 중앙 예산 투자가 한 6,400억 위안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한 124조 정도 되거든요. 플러스 이제 지방 이전 자금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이제 9조 8천억 위안. 이게 전년 대비 한 18%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한 2,000조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이게 이제 부양을 하겠다라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에 양해를 엄청 내용이 전부냐 뭐 정치, 경제, 사회, 민생 다양한 있지만 저는 이제 한 7가지 정도를 한번 네,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키워드만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7가지만 좀 고민을 하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6%라고 보면 된다. 속내는 그렇다라는 것들을요. 항상 보수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퍼센티지를. 그래서 저는 이제 5에서 5.5% 구간 성장을 그때 이제 예측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인프라 투자.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제 뭐 신형 인프라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늘 또 잠시 후에 또 제가 좀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서 이제 실물 경제를 부양하겠다. 다 이제 부양에 대한 얘기죠. 기술 자립을 위한 소부장 기업들 육성하겠다. 우리가 전정 특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여기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중 기술 패권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생태계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전정 특신 키워서 베이징 증권거에 상장시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구체화된 것들이 나왔다. 뭐 소비가 가장 어렵다라는 이야기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죠. 뭐 아니나 다를까 소비 부양책에 대한 것들이 뭐 핵심적으로 나왔고요. 이 탄소 중립 부분들인데 이제 과거 이제 에너지 소비량 부분에서 좀 탄소 배출 저감으로 좀 지표를 개선하는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 제로 코로나도 이제 있는데 참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위드 코로나 아니고 제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 올해 또 중국 출장 가시려고 중국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거 또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뭐 오늘도 잠시 뭐 또 하나 제가 또 뭐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앞으로 뭐 하나하나 부분에서 괜찮은 종목들 여기 관련주들을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올 한 해를 봐야 될 7가지 키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랑은 좀 벗어납니다만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최근에 어떤가요? 우리는 사실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초기 방역을 잘하다가 우리는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데 중국의 지금 코로나 얘기는 별로 없네요. 지금 공식적으로 예. 일단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몇십 명 정도입니다. 예. 네. 근데 뭐 우리 코로나 얘기를 많이 했다시피 네. 워낙 통제를 하니까 뭐 최근에 지금 상하이 제가 다녀왔던데 상하이 같은 경우도 또 별이 하나 떴다. 별이 떴다는 것은 오미크론 환자가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또 이제 그 상하이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또 가기가 또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가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고 뭐 또 우리가 10월 또 2차 당대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풀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가 너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이제 상하이식의 버전. 그러니까 이제 뭐 3주, 4주가 아니라 2주만 하고 1주는 이제 뭐 예. 자가격 이런 식으로 약간 융통성 있게 돌아가는 가겠지만 지금의 제로 코로나, 이 칭리 제도 이런 것들은 아마 이번에 양에서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스탠스가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뭐 피크를 치고 마스크를 벗는 단계이고요. 우리는 뭐 주재하는 것처럼 확산 단계인데 중국 얘기가 별로 없어서 또 중국 소식을 박승찬 교수님이 잘 아시니까 여쭤봤습니다. 성장률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였는데 8.1% 성장했다. 왜 이렇게 좋을까? 이건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난해는 특별히. 네. 올해 얼마나 될 것이냐. 5.5% 공식 선언, 내부적으로는 6%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양의 내용 가운데 쭉 설명 7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우리 기업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점이 어떤 걸까요? 정말 많은 내용인데 제가 한 3가지만 뽑아봤습니다. 네. 새로운 또 키워드, 또 국내에 또 우리 증권사 애널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키워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오늘 경제 투자 입장에서 한번 네. 3가지만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동수서산이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온 컨셉인데요.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동쪽에 있는 데이터를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보관하고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중국이 참 잘하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이 이제 서부 대개발이라는 걸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동서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빈부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동서 간의 격차 이렇게 3대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이 동서 간의 격차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정부가 서부 대개발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뭐 예전에 뭐 2000년 초반에 나왔던 뭐 남수 북조 뭐 서기 동수, 서전 동송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좀 보시면 예를 들면 남수 북조 같은 경우는 남쪽에 그러니까 중국은 북쪽에 물이 안 좋거든요. 북경에 물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때는 물수자군요. 네. 그래서 남수 북조라는 말을 쓰죠. 이게 일종의 4대 인프라 구축 산업인데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서전동송이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자료가 아마 지금 나올 건데 서쪽의 전력을 동쪽으로 보낸다. 예. 맞죠? 서쪽에 있는 전력을 동쪽으로 수송한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서기동수. 서쪽은 또 우리가 천연가스, 우리가 뭐 티베트, 신강 위구르, 그렇죠. 뭐 신강 위구르 자원이 이슈를 많죠.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장 위구르는 뭐 워낙 기름도 나오고요. 가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이 가스를 동쪽으로 보낸다. 그래서 서기동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나온 개념인데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지금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수서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동쪽에 있는 데이터를 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산이라는 것은 컴퓨팅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제 중국 이 데이터가 돈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보관하고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중국이 이제 뭐 결국은 5G라든지 뭐
특고압 송전시설,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요 관련주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에너지 부분도 많이 관심 있는 테마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동수서산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수서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IPO 등록제를 이제 과거의 IPO 중국에서는 이제 뭐 상하이 커창반이라든가深圳에 있는创业반, 창업보드죠. 이렇게 국한되어 있던 이 IPO 등록제를 메인보드로 확대하겠다. 그만큼 이제 좀 키우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뭐 좀 자료를 보면 뭐 PwC나 이런 그래서 중국 올해 IPO 규모가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봤을 때 한 뭐 원화로 지금 한 116조 5천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6천억 위안 이상으로 IPO 규모가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정책의 변화도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우리 소비재 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유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크로스버드 이코노미스 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 소비재 제품들이 중국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한 중국 정부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책을 좀 더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크로스버드 트레이딩 이런 시범구도 지금 현재 중국에 한 132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되는 방안 좀 키우겠다라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크로스보드 트레이딩 규모가 작년에 한 2조 위안, 그러니까 이제 뭐 389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중국 전체 수출입액에서 한 5.1% 정도 차지합니다. 이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 더 많겠지만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아무래도 이제 경제 투자 입장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대선 이후 대중관계 그리고 오늘 폐막하는 양회 관련된 핵심 포인트들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좀 거시 변수를 체크해야 되는 게 외환시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고 그래서 우리 원화도 지금 약세 아닙니까? 환율이 많이 오르는데 위안화는 오히려 약하지가 않고요. 최근에도 오히려 강세 흐름으로 보면 지금 6.3위안 정도 되는데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죠? 이게 1년 대비 한 4% 이상 훨씬 더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6.3달러도 6.3이고 지금 원화 같은 경우는요. 어제만 해도 193 넘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94까지 넘었어요. 위안화에 대한 원화 1위안당 그 원화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 강세죠. 저는 이제 이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도왔죠. 코로나19. 그러니까 가장 일단은 코로나 도왔다는 말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지금 뭐 6,764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의 공급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위안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국 지금 여러 규제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뭐 해외 투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를 계속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지난 1월 해외 투자자들이 뭐 중국 채권 매입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거의 한 40개월째 계속 순매입 기조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 위안화 강세를 이끄는 두 번째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이게 이제 위안화 수요 자극을 했죠. 그런 이제 요인인데 사실 뭐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러시아 서방 경제 제재하는데 중국 유일한 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안화하고 루블화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금 뭐 러시아는 지금 그걸 대처하려고 하는 거고 그 규모가 한 1,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적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위안화 몸값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뭐 이 세 가지로 이제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지속될 것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 지금은 이제 용인을 하는 것들이죠. 뭐 일단은 중국이 지금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 부분을 지금 이제 방어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준은 어느 정도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 전에도 우리가 위안화 이야기할 때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그 다음에 뭐 내수 확대 차원에서
지금은 중국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크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계속 이제 이런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안화 강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통상 이제 1위안당 한 우리 돈으로 200원을 이제 기준점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 많이 잡으시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IMF 때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0원이요. 거의 200원 가는 거. 이거 지금 몇몇 기준율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위안화 사시려면 200원이 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0원 넘죠. 아니 서랍에 위안화가 좀 있는데 손해 봤네요, 그죠? 서랍 위안 좀 있으십니까? 네네. 그거 안 팔고 잘 갖고 계시네. 그런 건가요? 네, 네. 지금 위안화 가치가 있으니까. 위안화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어쨌든 위안화 갖고 계신 분들은 좋죠. 그래서 지금 뭐 위안화 계신 분들은 지금 이거 어디 포인트를 찍고 지금 내려갈지 언제 팔아야 돼요. 중국 계신 분들은 지금 한국에 돈 보낸다는 분도 많으시고 네. 위안화 버는 분들 지금 뭐 좋아하시죠. 교수님 그 중국 주식 틱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또 좀 여쭤보면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걱정하고 있는 게 중국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양안 관계도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 관계가 좀 군사적으로 좀 위협 갈 수 있다. 간밤에 또 미국 정보부에서 그런 기사도 났었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좀 증폭될 가능성 이런 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지난주에 안 계실 때 그 이야기 그러셨군요.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 좀 이렇게 어리석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도 조금 당황스러울 겁니다. 지금 모든 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시나리오별로 지난주에 좀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뭐 지금 요번에 왕이 외교부장 인터뷰를 했는데 확고한 입장을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 이제 매체 낸 부분에서 야 이게 진짜 제2의 타이완이 뭐 우크라이나 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지금 단계적으로 낮다. 그래서 뭐 여러 시나리오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비웠다고 방송도 안 본 게 오늘 표가 났습니다. 가서 돌려보기로. 그 주제가 있었거든요. 돌려보기로 해서 역시나 우리 박 교수님이 그런 걸 빼놓을 리가 없죠. 돌려보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인데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양회와 중국 주식의 상관관계 역시나 이제 양회 얘기를 했으니까 양회와 중국 주식의 상관관계 양회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런 건가 무슨 얘기인가요? 그런 상관관계 나름의 이제 루틴이라는 게 좀 있더라. 돌아보니까 통계로 한번 돌려보니까 그게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 10년, 15년 주기를 한번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그때 주가가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냐면 양회 있기 한 달 전과 양회가 진행되는 시기와 양회가 끝나고 한 달 후에 주가가 어떻게 다르냐를 한번 평균치를 내본 건데 일단 그 평균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달 전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한 70%가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양회 기간에는 한 60%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회 이후에는 70% 이상 이제 상승을 했는데 여기 이제 확률 통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 60-70% 상태 정도는 일단 상승장이 많았다라는 게 이제 크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났을 때도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크게 중국 증시가 영향을 안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한 2-3년을 보면 그러니까 폐막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매우 강한 반등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금리 인상, 경제 하방 이런 것들이 단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팁으로서 이제 확률적인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라고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경기 민감주라든지 철강, 조선, 해운, 반도체, 그다음 소비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양회 한 달 후에 이런 중국 주식 상승에 따라서 국내 경기 민감주라든지 소비주들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에 양회 부분에 있어서의 앞에서 7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신형 인프라,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 2개 정도 관심 정보 한 2개 정도만 갖고 왔습니다. 딱 맞게 그래서 션전에 있는 하나, 그다음에 샹하이에 있는 증시는 하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웨이시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디지털 화폐 수혜주다 이렇게 하나
이해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웨이시통이라는 회사가 결국 5G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보다 클라우드라든지 하는데 뭐 너무 복잡하시면 그냥 5G 디지털 화폐 수혜 중 하나가 웨이시통이다. 그래서 뭐 00268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하이에 있는 이제 특변 전공 이름이 좀 그렇죠. 이 특변 전공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특고와 변압기 대표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신형 인프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된 대표 선수로 뭐 상하이의 이 특변 전공 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뭐 작년에서 올해도 이제 특히 이제 요번에 양해 뭐 비용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부양책이 그래서 뭐 특고압 송전 선로는 계속될 겁니다. 거기에 바로 이제 해당되는 이제 바로 이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특변 전공인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또 뭐 좋은 시그널이 있었죠. 뭐 자회사 뭐 신특 에너지가 이제 특히 이제 롱지 실리콘 자회사, 롱지 실리콘은 우리가 워낙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 구매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와 중국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양회의 방향성, 올해의 방향성과 조금 맞아 떨어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관심 종목으로서 웨이시통하고 특변 전공, 상하이 하나, 선전 하나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꼭 봐야 될 중국 핵심 이벤트들 점검해 주셨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